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백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그동안 주식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도구도 있고 뭐 자료도 있고 정보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뭔가 이룩하기 완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기술적인 분석, 그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 예. 자,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네. 5일, 20일 단기 이동평균선, 60일 중기 이동평균선, 120일, 240일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5일 평균 가격입니다. 20일 평균 가격입니다. 60일 평균 가격입니다. 120일 평균 가격을 이제 쭉 선으로 이어 놓은 거죠. 예. 주가가 캔들이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그것을 종가 기준으로, 시가가 아닙니다. 종가에 오늘 만 원이다. 일주일 동안 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만 원이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5일. 일주일이라는 거는 영업일, 주식시장의 영업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일주일 주간 평균 가격, 그렇죠. 20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한 달 평균 가격.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한 달의 평균 가격에서 지금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현재 추세를 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일, 240일은 장기 이동 평균선,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240일 이동평균선을 검정색으로 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색깔을 조금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인데요. 지금 빨간색부터 단기 이동평균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가장 밑에 있으니까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색깔이 화려하니까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긴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럼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2017년부터 1년 평균 가격을 상회했었던 적도 있고 1년 평균 가격을 하회했었던 적도 있고 1년 평균 가격을 또 상회했었던 적도 있고 하회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적인 측면과 단기 이동 평균선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 10일선, 21선은 최근에 뭔가 이슈, 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단기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 캔들이 상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 테마 이런 것들은 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그래서 중장기 우리가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주글라 파동 이런 장기 파동도 있고 단기 파동도 있는데 지금 이동 평균선들은 그래도 1년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두시면 주가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눈에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얼마인지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로 나와 있죠. 가격 이동평균에서 MA 5 154,64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지금 154,600원인데
보시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 가까이 가서 좀 봐드릴게요. 자, 여기 딱 클릭하겠습니다. 자, 현재 156,200원 156,200원이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자 캔들에 의하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게 돼 있죠? 5일 이동 평균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추세는 좀 살아있는 거죠. 예. 5일 이동 평균선이 깨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10일 이동 평균선 154,480원. 네. 10일 평균 가격보다는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하회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1%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 한 달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0일보다는 20일이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제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골든크로스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 평균선이 159,000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240일이 166,000원. 그러니까 166,000원이 좀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될 가장 첫 번째 가격은 166,000원. 241선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1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들이 보면 241선에서 이탈되었다가 회귀할 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때 강한 장대 양봉이 돌파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241 돌파가 되었었죠. 한번. 예, 여기서도 241 돌파 한번 하고 이 당시에 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또 조정, 또 돌파, 조정, 돌파, 조정, 돌파, 조정, 돌파, 조정, 이탈. 지금 뭔가 큰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 이동 평균선과 캔들들이 굉장히 이격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어져 있는 거죠. 예, 편차가 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주식을 볼 때 이동 평균선과 주가 캔들 사이의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버슈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회하게 되면 이제 매수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15만원 여기서 240에서 이탈하고 쭉쭉 빠져서 언더슈팅 더 빠지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코멘트를 남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무조건 떨어진다고 사야 되느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좋은 기업,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우량한 기업, 재무제표가 튼실한 기업, 매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모든 기업이 아닙니다. 예, 그건 중요한 거죠. 이평선을 볼 때도 모든 기업의 이평선이 이격될 때 사야 되고, 너무 오버슈팅 될 때 팔아야 되고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동 평균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241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 1차적으로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5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캔들이 240, 자,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리지 않고 가져가는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핸들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현재 지금 여러 차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뭐 대단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도 골든 크로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1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받고 있죠.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꽈리를 좀 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5일,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지 않기를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이제 5일 이동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21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있는 21 이동평균선들이 21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 61 이동평균선을 크로스해 나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란색 선이 이 노란색 21 이동평균선이 이 61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 크로스를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좀 환호하는 크로스 중에 하나죠. 예. 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은 5일, 10일은 왔다 갔다 하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달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한 달 평균 가격이 반년 내 평균 가격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0일, 뭐 3개월이죠. 60일이면 그 다음에 120일, 240일이 죄송합니다. 반년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60일을 실수를 했네요. 60일 이동평균선은 반년입니다. 반년. 한 칸 지우겠습니다. 지우개가 한 칸이 없네요.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또 60일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되죠? 네, 240일, 120일을 골든 크로스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이 되나요? 이제 이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역배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역배열은 아니지만 배열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장기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여기서 이 국면에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대로 하락이 사정지 회장 복귀 안 했으면 툼에 나오면서 완전히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만약에 서정재 회장 등판 안 하고 소방수 차원에서 불 안 끄고 자사주 매입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여기서 언더슈팅 투매가 나왔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걸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한 거죠. 여기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잡아 끌어올린 거죠. 힘으로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캔들들 이평선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골든 크로스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힘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의 힘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상장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상장시키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기업이 현재의 수준까지 유지되도록 한 힘이 있겠죠. 뭔가 원동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원, 예. 그 근원의 힘이 저는 셀트론에 있다. 포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포스의 힘이다. 뭐 나중에 합병권도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겠죠. 뭐 승계도 다 뭐 잘 될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이 이동 평균선의 어떤 꽃 묘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평선 밀집입니다. 이동 평균선들이 이격되었다가 밀집되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밀집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 구간에서 밀집이 되었습니다. 밀집이 쫙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게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고 차트가 완성되는 듯한 모습에서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투매가 이제 여기서 생뚱맞게 나왔죠. 좀 실적 발표를 연장하면서 원래 나와야 될 실적 발표를 안 하고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투기였는지 투매였는지 그게 이제 저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쨌든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를 완전히 밀어내진 않고 133,300원 저점을 붕괴시키자는 상태에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다시 컨트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 가격이 이제 이 16만 원을 전후로 해서 17만 원과 16만 원을 전후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제 박스를 형성하면서 어떤 현상이 이제 나오느냐 추가적인 이평선이 더 조밀조밀 캔들들이 더 작게 밀집하게 되는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저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셀트리온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바는 이평선이 좀 더 밀집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습니다.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평선이 다시 또 과거의 모습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슈팅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슈팅되어서 오버슈팅되어서 매집되었다가 분산되었다가 매집되었다가 분산되었다가 매집되었다가 분산되었다 하는 과정인데, 이 매집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 자꾸 꽈리를 튼다.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반복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게는 뭐 한 2년 정도 이런 횡보를 거친 뒤에 뭔가 다시 슈팅이 나오더라.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보면 이제 그런 오버슈팅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드렸던 이평선들이 밀집되었다가 오버슈팅돼서 이격되어서 정배열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오버슈팅이 쭉쭉쭉 뻗어 나가다가 에코프로 같은 이제 경우가 너무 심한데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고 완벽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면 이제 뭐 캔들들이 섬골 반전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저녁별형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레침 나오고 이러면 이제 거의 끝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회사 지금 이 업종에 보면 2차전지 업종 보면 뭐 무슨 오늘도 올라간 걸 보면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이런 거죠. 예. 어디 갔노? 다 사라졌나? 예, 좀 어반 리튬. 뭐 작년 12월에 갑자기 리튬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던 회사가 리튬 회사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리튬 회사, 하이드로 리튬 회사. 이 자꾸 회사 이름이 바뀝니다. 본 사업이 아니고 리튬 사업을 추가했다고 해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럼 과거의 주가가 어땠느냐? 뭐 거의 작전주였죠. 이런 것들. 예, 뭐 700원, 1000원짜리가 리튬 회사로 바뀌어서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는 거의 과거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차전지 전에 코로나 테마주, 코로나 백신 테마주 나왔을 때 그 움직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망가지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뭐 과거에 박셀 바이오니, 뭐 제넥신이니, 신풍제약이니 이런 아이들이 저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신풍제약의 주가랑 지금 2차전지 무슨 리튬 주식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2020년 뭐 1년 2년 사이에 2,000원짜리가 20만 원 가는 이런 현상인데, 리튬 주식도 이 세력이 그 세력이 그 세력이고 다 작전하는 세력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작전주를 찾아가서 수익이 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잘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셀트리온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결국에는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고 밀집 매집 같은 좀 뉘앙스의 단어인데 약간 그 끝말이 같네요. 예, 이런 느낌, 매집되는 느낌, 밀집되는 느낌,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확산되고 분산되고 확산 분산, 그다음에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된다? 좀 수익 실현하고 있다. 기관이나 뭔가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밀집되고 있다. 대신에 횡보하고 길어진다.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악재들이 많다. 그러냐면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막 엄청난 셀트리온에 대한 화려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적 안 좋다 뭐 어쩌저쩌. 그 안 좋은 악재 주식을 사서 호재에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